안녕하세요. 이번 컨텐츠를 통해 전자파 차폐 효과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따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해석 결과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제품들은 수백 수천 개 이상의 세분화된 전자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품들이 작동하면서 원치 않는 전자파 간섭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EMI,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페어런스라고 합니다. EMI 때문에 근처의 다른 전자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신호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통화 중에 이상한 잡음이 들리거나 TV 화면이 치지직거리는 경우가 EMI의 영향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제품의 성능 저하 및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EMI 문제를 가장 직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파 차폐용 금속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 용어로는 쉴딩캔이라고 합니다. 쉴딩캔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자파를 차단하고 내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쉴드 이펙티브니스, 한국어로는 차폐 효과는 쉴딩캔이 전자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하는지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데시벨, dB, 스케일로 측정되며 높은 숫자일수록 더 효과적으로 전자파를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저와 함께 시뮬레이션할 내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석을 위해 노란색의 PCB판이 있고 EMI 원인이 되는 트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PCB 전체를 덮는 박스 형태의 쉴딩캔이 있습니다. 쉴딩캔은 도체의 물성이며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윗부분의 덮개와 아랫부분의 덮개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윗부분 덮개와 아랫부분 덮개는 도체 물성의 나사로 결합되어 정기적으로 컨택트되는 상태입니다. 세 가지의 시뮬레이션 케이스를 비교함으로써 전자파 차폐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케이스 0에서는 쉴딩캔이 존재하지 않고 PCB만 있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이 경우에는 주변 공간에 전자파가 높은 강도로 측정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뮬레이션 케이스 1에서는 쉴딩캔이 존재하며 쉴딩캔의 윗덮개와 아랫덮개가 정기적으로 컨택트되어 주변 공간으로 전자파가 잘 차폐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시뮬레이션 케이스 2에서는 쉴딩캔으로 PCB를 잘 둘러싸고 있으나 쉴딩캔의 윗덮개와 아랫덮개가 정기적으로 컨택트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에도 쉴딩캔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는 외부로 전자파가 잘 새어나가지 않겠지만 시뮬레이션 케이스 1과 비교해서는 얼마나 차폐 효과가 덜한지는 시뮬레이션 해봐야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CST를 처음 실행하고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로 가면 여러가지 해석 예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해석 내용에 해당하는 예제를 찾아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예제의 이름은 쉴드 이펙티브니스입니다. 예제에서 물음표로 된 동그라미를 누르면 이 해석을 왜 하는지, 어떤 경우에 참고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화살표 버튼을 눌러 예제를 불러옵니다. 가장 먼저 이 예제를 다른 이름으로 컴퓨터의 로컬 위치에 저장해줍니다. 스키매틱 탭에 들어가서 데스크라는 항목을 펼치면 이 해석의 여러가지 케이스가 서브 프로젝트로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가장 첫 번째는 차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설정한 해석 프로젝트입니다. 두 번째는 차폐를 하고 윗덮개와 아랫덮개를 정기적으로 컨택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윗덮개와 아랫덮개가 존재하지만 정기적으로 컨택되지 않은 상황을 설정한 해석 프로젝트입니다. 각각의 해석 프로젝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차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메인 뷰를 보면 윗덮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해석에서 제외하도록 이미 잘 설정되어 있습니다. 컴포넌트를 확장하여 하우징 하위에 들어가 보면 탑 하우징 앞에 빨간색 마이너스 표시가 된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이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그룹 항목에서 Excluded from Simulation이라는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설정 중에서 필드 모니터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공간 내의 이 필드를 500MHz에서 관찰하도록 설정합니다. 어플라이를 누르면 왼쪽 내비게이션 트리의 필드 모니터스 항목에 우리가 설정한 필드 모니터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 필드 모니터도 500MHz에서 관찰하도록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기초적인 해석 설정들은 이 예제에 설정된 대로 두고 F솔버를 실행합니다. 우리가 추가한 모니터에도 체크를 하여 솔버가 필드 모니터 결과까지 도출하도록 설정합니다. 해석이 완료되면 1차원 해석 결과로 가서 프로브즈 항목에서 특정 위치에서 관측된 이 필드를 확인합니다. 맨 위에 있는 그래프는 0, 0, 3000이라는 위치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형좌표계에서 세타와 파이가 0도이면서 거리는 3000mm, 즉 3m 위쪽 위치에서 이 필드를 관측한 해석 결과라는 뜻입니다. 결과를 보면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이 필드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EMI 노이즈의 대체적인 결과입니다. 앞서 프로브는 따로 설정하지 않았지만
해석 예제에서 기본적으로 설정된 사항으로 화면에서 보시듯이 다수의 프로브가 공간상에 배치되어 이미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2D, 3D 해석 결과로 가서 이 필드 플랫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레이스에 가까운 곳이 당연하게도 이 필드 값의 크기가 크게 나타나면서 나머지 값들은 모두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이즈에 관해 확인하는 것이므로 플랫의 최대치를 충분히 낮은 값으로 설정하여 미약한 전기장의 세기를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미리 해석을 모두 해보았기 때문에 7.52의 -8승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 프로젝트에서는 쉴딩캔의 윗덮개가 없으므로 PCB상에 있는 노이즈가 그대로 빨갛게 높은 수치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디바이스 자체의 이 필드 결과이기 때문에 정확히 주변 공간의 노이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만 할 뿐이죠. 좀 더 정확히 주변 영역의 노이즈를 플랫으로 확인하기 위해 포스트 프로세싱 기능에서 실린드리컬 스캔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캔할 해석 결과를 팝필드로 선택을 해주고 기준이 되는 위치를 기본 설정과 같이 반경 3m, 높이 3m, 그리고 각도 계산의 레졸루션을 1도로 합니다. 포스트 프로세싱 템플릿에 추가된 실린드리컬 스캔 기능을 이벨류에이트 버튼을 눌러서 실행합니다. 2D, 3D 해석 결과에서 실린드리컬 스캔에 해당하는 결과가 새로 생겼고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EMI 노이즈의 식별을 위해 적절한 최대치 값으로 설정하겠습니다. 2D, 3D 해석 결과는 특정 위치에서 보고자 하는 물리량의 벡터나 스칼라 값을 파악할 때도 필요하겠지만 보통은 전자제품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경향성을 파악하고 최적화하는 데 더 많이 활용됩니다. 다시 마스터 프로젝트로 넘어갑니다. 차폐가 잘 된 상황을 설정한 두 번째 서브 프로젝트를 오픈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내비게이션 트리의 그룹스 항목을 보면 Excluded from Simulation에 추가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메인 뷰에 나오는 모든 지오메트리가 다 해석에 고려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쉴딩캔의 윗덮개와 아랫덮개가 고체 물성의 나사로 연결되어 결국은 정기적으로 여러 군데의 포인트에서 컨택된 것입니다. 실제 산업에서 가장 많이 쉴딩캔이 설치되는 방법이죠. 앞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500MHz에서 이 필드와 팝필드 위 필드 모니터를 추가해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주파수에서 필드 플랫 결과를 확인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주파수에서의 필드 모니터를 추가하면 되겠죠. 나머지 설정은 예제에서 모두 잘 되어 있으니 F솔버를 실행하여 해석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 해석 결과에서 프로브에서 관측된 이 필드를 확인해 봅니다. 앞서서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맨 위에 있는 즉 3m 위쪽 위치에서 이 필드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전반적으로 관측되는 이 필드 위 세기가 확연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차폐가 되지 않은 경우로 넘어가서 500MHz에서의 이 필드 위 값을 찍어보면 대략 77 마이크로데시벨입니다. 차폐가 이루어진 경우를 확인해보면 500MHz에서 이 필드 위 값이 40이나 낮은 35 마이크로데시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해석 케이스의 2D, 3D 해석 결과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비교를 위해 당연히 플랫할 때의 최소값, 최대값의 영역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디바이스 위치에서 이 필드 값을 비교해보면 쉴딩캔이 없는 왼쪽은 PCB 자체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에 비해 쉴딩캔이 있는 오른쪽은 전체적으로 색깔이 파란색에 가깝고 쉴딩캔의 슬롯 부분을 통해서 노이즈가 빠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슬롯은 사실 쉴딩캔을 사용함에 있어서 아예 없애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전자기파 차폐 관점에서는 당연히 슬롯이 없는 것이 좋지만 전자제품은 발열에 문제가 있고 아예 환기가 안 되게 막히면 열로 인한 손실이 더 커집니다. 실제 산업에서는 열정 문제와 전자기파 차폐 문제에 트레이드 오프가 적용되어 쉴딩캔 설계가 최적화되어야 합니다. 실린드리컬 스캔으로 팝필드 위 노이즈 전기장을 비교해보아도 쉴딩캔의 차폐 효과를 확연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마스터 프로젝트로 넘어와서 쉴딩캔이 존재하기는 하나 윗덮개와 아랫덮개가 정기적으로 컨택되지 않은 세 번째 서브 프로젝트를 오픈합니다. 컴포넌트 항목과 그룹스 항목에서 컨택 스크류가 해석에서 제외되었다는 빨간색 마이너스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필드 모니터를 500MHz에서 설정하고 F솔버를 실행합니다. 1차원 해석 결과에서 역시 동일한 3m 위쪽 위치에서 이 필드 위 값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전반적으로는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이 필드가 커지는 경향성에 더불어 특정 주파수에서 이 필드 위 값이 치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쉴딩캔의 일부분이 컨택되지 않아서 노이즈로 작동하는 공진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쉴딩캔이 없는 경우보다는 이 필드 위 값이 적고 쉴딩캔이 제대로 컨택된 것보다는 이 필드 위 값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일부 주파수에서는 쉴딩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택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실딩캔이 있는 것이 전자파를 차폐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CST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이러한 복잡한 전자기적 문제에 대해 더 디테일하게 해석하여 쉴딩캔의 전자기 차폐 효과를 원하는 주파수에서 최적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 해석 케이스의 2D, 3D 해석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동일한 최대 최소값으로 값의 범위를 설정하고 디바이스 위치에서 이 필드의 값을 비교해 보시죠. 왼쪽부터 순서대로 쉴드캔이 없는 경우, 쉴드캔이 있고 윗덮개와 아랫덮개가 정기적으로 잘 컨택된 경우, 쉴드캔이 있지만 윗덮개와 아랫덮개가 정기적으로 컨택되지 못한 경우에 이 필드 플랫입니다. 동일한 값의 범위에서 비교했을 때 디바이스 표면에 전기장의 세기가 파랗게 표시되는 영역이 많은 가운데 상황이 가장 차폐 효과가 좋은 것은 직관적으로도 자명합니다. 실린드리컬 스캔으로 확인하여도 가운데의 경우가 가장 외부 전기장의 세기가 작기 때문에 차폐가 가장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는 왼쪽이 빨간 영역이 훨씬 많기 때문에 EMI 노이즈가 외부에서 가장 크게 관측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마스터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쉴드 이펙티브니스, 한국어로는 차폐 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출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제 해석 프로젝트에서 태스크 항목에는 미리 포스트 프로세싱 템플릿을 통해 차폐 효과의 수식을 설정해 놓은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밸류에이트하여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폐 효과는 쉴딩이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의 지점에서 관측된 이 필드 값을 쉴딩이 적용된 상황에서 동일한 지점에서 관측된 이 필드의 값으로 나눈 값이며 주로 데시벨 스케일로 환산되어 값이 표기됩니다. 빨간색 그래프와 초록색 그래프는 모두 쉴딩캔이 있는 해석 케이스이나 빨간색은 쉴딩캔의 윗덮개와 아랫덮개가 정기적으로 잘 컨택되어 있는 반면 초록색은 쉴딩캔의 윗덮개와 아랫덮개가 정기적으로 컨택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해석한 상황은 실제 관련 산업에서는 아주 간단한 케이스에 속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차폐 도체의 컨택 여부가 차폐 효과에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으나 이번 해석과 같이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스크류를 통한 컨택 포인트의 위치와 개수조차도 차폐 효과에 영향을 주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전자파 차폐 문제는 시뮬레이션 도구가 없다면 실제 측정만으로 일일이 확인하고 최적화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며 또 문제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힘들고 직관적인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다소 시스템의 CST 스튜디오 스위트 또는 일렉트로매그네틱스 엔지니어를 사용하여 전자파 차폐 효과를 분석하는 구체적인 예제를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